자,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배운 거죠. 그럼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if가 생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우리 저번에 그 말 썼을 거예요. 그치?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말이 써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 if you should need further assistance 나왔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should 뜻이 뭐라고 했는지 저번에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했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쓰는 얘기다 라고 얘기했죠. 만약 혹시라도 너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너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please feel free to call the number below 아래에 있는 전화로 자유롭게 연락을 주세요 이거죠.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했죠. 이 상태에서 조동사 should가 보였어요. 그죠? 우리 해석 다시 한번 should 어떻게 해석했다?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했고 이 상태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돼 버리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날 거다. 근데 도치를 할 때 뭐랑 뭐랑 바꾸겠어? 주어하고 조동사 should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처럼 바뀐다 라고 얘기했고 should need further assistance 나왔지만 지금 잘 보시면 조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 얘는 뭐가 된 거다? 도치되어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도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문제가 틀릴까요? 이렇게 나오면 틀릴 텐데. 그럼 문장은 몇 개가 됐니? 2개가 됐는데, 그죠? 여기도 문장이 있잖아요.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면 문장은 2개지만 뭐가 없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장은 틀립니다. 도치가 돼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문장은 2개가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서 틀린 거고 여기는 도치가 돼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림이니까 그지? 이럴 때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접속사 if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문장이 2개가 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도치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왜 틀리냐예요. 왜 안 되냐야? 자, 문장은 2개인데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도치되어 있는 건 왜 가능하다? 접속사 if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이 2개여도 괜찮은 거죠. 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잠깐 봤지만 도치라는 거 저번에 배웠죠. 자, 밑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if절의 조동사가 혹은 동사가 were, should, had인 경우라고 색칠을 하시고 자, 우리가 요걸 좀 이해를 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if절에 동사가 were다라고 하는 건 그림을 그려보면 if 주어 그 다음에 were가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요게 왔을 때 하나하나 해봅시다. 이게 왔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if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죠? 그럼 이 부분만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if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뭐하고 뭐가 바뀌겠어? 주어하고 were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were를 주어를 먼저 주어하고 조동사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바꿨죠. were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절의 모양은 변하면 안 되죠. 우리 주절의 모양을 또 이어서 써보시면 주어 플러스 우리 뭐라고 배웠지?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쓴다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게 짝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이어져야 돼요.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f I were in your shoe. 자, if I were in your shoe 써봤어요. 일단 먼저. 여기서 shoe는 신발이 아니라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I would accept 뭐 할까요? The apology 할까요? apology 사과니까. 자,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거야 이거죠. 이 상태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이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주어하고 were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바꿔보자 이거지.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 were I in your shoe. 이렇게 shoes가 아닌데 If I were in your shoe 에서 끝납니다. 주절은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요. 그럼 보시면 도치가 일어나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 있죠. 안 바뀌어 있으면 왜 틀린다?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지금은 도치가 돼 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번 더 얘가 생략돼 있다는 표시죠. 자,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되더라도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동일하게 가죠.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텐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너의 입장이 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너의 입장이 아니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should를 생략하는 경우는 우리 앞문장에서 바로 미리 먼저 봤어요. 우리 should는 무슨 뜻이었다 한 번 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고 배웠으니까 해석만 좀 써보세요. should에다가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자, 요거 정리됐나요? 요거 정리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에도 예문이 더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더 할 건데 요거 이해는 됐어요? 자, 지운다 이제.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자, 그리고 should는 앞에서 방금 봤죠? should도 그림만 다시 한번 잠깐 그려보면 원래 어떻게 생겼어? if 주어 should 뒤에 누굴 써?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주절 안 그릴게요 이제. 이때 should는 우리 무슨 뜻으로 해석을 했다?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고 배웠다고요. 이 상태에서 if를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생략하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바꾼다 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바꿔보면 어떻게 바꿨었지? 앞에서 조동사 should를 먼저 썼고 그 다음 주어 썼고 동사 원형 형태 이렇게 쓰고 콤마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모양만 바뀐다 보시면 돼요. 모양만 바뀐다. 자, 이런 식으로 헤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헤드도 미리 만들어 보면 if 주어 had pp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우리 뭐라고 배웠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배웠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고 나면 누가고 누가 도치가 이루어지겠어? 주어와 조동사인 had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바꾸고 나면 어떻게 만들어져? had를 먼저 쓰고 주어 쓰고 pp형은 건들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컴마 이렇게. 우리가 주절의 모양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뭘 쓰겠어요? have pp가 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과 짝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도 주절의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동사인 had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인 had와 주어의 위치만 바뀌어 있다는 거 확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에 if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두 개가 돼도 괜찮았던 거야. 도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리는 이유는 이제 아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일 때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됐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if절의 동사 혹은 조동사가 were나 should나 had인 경우 이해되시죠? 얘가 조동사, 얘도 조동사, 얘는 동사니까. 자, 얘네들이 왔을 때 if를 생략하고 자, 동사 또는 주어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조동사하고 주어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 도치. 이걸 도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치 형태가 자주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도치를 쓰는 게 훨씬 더 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으면 문장에서 바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should는 앞문장에서 한번 봤고요. 자, 밑에 있는 문장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If she had forgotten proper care, she wouldn't have died. 나왔죠. 만약 그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았더라면 그녀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had forgotten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wouldn't have died 보이죠? 이렇게 생긴 우리 뭐라고 했다? 한 번 더.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날 건데 뭐하고 뭐하고 바꾸겠어요? 주어였던 she와 조동사 had의 위치만 바꾸겠죠. 바꾼 게 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had she forgotten her proper care 나왔죠. 그녀가 뭐 했다면 적절한 보살핌을 받았더라면 그녀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힌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wouldn't have died.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떠올라야 된다? 한 번 더. 아, 얘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죠? 근데 if가 안 보이죠? 생략돼 있다라는 거야. 도치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 도치 안 돼 있으면 왜 틀린다?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 틀린다. 그죠? 그러니까 she had forgotten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예문도 봅시다. 자, if I were in your position. 여기 position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should를 셈을 써보면 이 둘이 같은 단어예요. 입장이란 뜻입니다. 만약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이거죠. I would quit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비동사의 과거형 중에서도 were 썼다는 거. was 안 썼죠. 그리고 would quit 보이시죠? 이렇게 두 군데가 짝이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 가정법 과거다. 얘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이 상태에서 접속사 if를 뭐 할 수 있대? 생략할 수 있대. 그럼 생략하고 나면 어떻게 돼? 도치가 일어날 테고 주어하고 were의 위치를 바꾼 거죠. 그래서 were I in your position 나온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었다면 I would quit that job.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자,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길 것이야. 해석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테스트 봤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우리 should 쓰는 거 해봤죠. 이 상태에서 if를 생략한 그림들, 도치되는 그림들을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어서 시험을 보실 겁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있죠? 문제 좀 빠르게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문법 공식대로만 풀면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우리가 짝돼 있는 단어들 있죠? 그거를 좀 미리미리 색칠하시면 편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if 색칠하셨을 거고 hadn't stayed up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죠? 그죠? 일단 선생님 여기다가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데? 라고 일단 써봤어요. 그런데 주절을 보니까 you did not feel had felt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now가 나와요. now 보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now 혹은 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지? now 혹은 today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무슨 가정법이야? 그렇지. 혼합 가정법이죠. 혼합 가정법은 우리가 어떻게 쓰자라고 기억을 했냐면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을 쓰지만 주절의 모양은 뭘 쓴다고 했죠? 가정법, 과거 모양을 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의 모양으로 답을 써야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둘이가 섞여 있다라고 했던 거. now나 today라는 단어가 주절이 끝에 붙어 있으면 이게 섞여도 좋다라고 했던 거 배웠죠? 다 뭘로 할까요? would not fear 답이겠죠. 자, 해석을 해보시면 만약 너가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stay up은 깨어있다거든?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 만약 너가 지난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자, you'd not feel so sleepy now. 너가 지금은 그렇게 졸립지 않을 거야.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로 혼합가정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혼합가정법은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주절이 끝에 있는 모양을 잘 기억하라고 했죠. now나 today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 라고 했고 now나 today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건 이게 섞여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세요? 요거? 한 번만 써볼까요? 혼합가정법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어요? if,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뭘 쓸까요? had, pp 모양을 쓸 거야. 그지? 요렇게. 그리고 주절은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누굴 쓰죠? 동사 원형을 쓰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 now 혹은 today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특징이죠. 이게 혼합가정법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면 힌트 어디 있습니까? 여기 if 보이죠? 그리고 had been painted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얘도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리고 주절을 보니까 여기 perhaps부터 even more까지인데 맨 마지막 끝에 우리가 방금 봤던 now나 today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혼합가정법이 아니지. 그럼 그냥 끝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면 돼요. 다 뭘로 할까요? would, have, pp 모양으로 가면 되겠죠. 자, 해석을 좀 해볼까요? If it had been painted pink. 만약 그것이 핑크색으로 칠해졌다면 이거죠. It would have decreased even more.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건데 앞문장 내용을 좀 읽어봐야겠어요.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s decreased 나왔습니다. The number of suicide 나왔으면 뭐뭐의 수죠. suicide는 자살이에요. 자살 attempt는 시도니까. 그럼 자살 시도의 수가 decreased 뭐였대요? 줄어들었대요. 어떨 때? When the bridge was painted green. 다리가 무슨 색으로? 초록색으로 칠해졌을 때. 근데 만약 이 다리가 되겠죠, 이신. 이 다리가 핑크색으로 칠해졌더라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겠죠. 그죠? 그래서 자살 시도의 수가 훨씬 더 even more,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줄어들고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it과 여기서의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좀 달랐죠. 해석을 해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if 다음에 나오는 it은 뭐였을까요? 다리였겠죠. The bridge. 그리고 perhaps 다음에 나온 it은 뭐였을까요?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s예요. number죠. 정확히 말하면 뭐뭐의 수할 때 배웠던 문법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해석은 나중에 하는 거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를 기억해 보면 돼요. 그래서 if 주어 had been pp 가정법 과거 완료 눈치챘다면 우리가 주절의 끝에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 봤을 때 now나 today 같은 단어가 이번에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번에 섞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 끝까지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대로 외우라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3번도 갑시다. 자, 이번에도 어디가 힌트죠? 자, 마찬가지 if 등장했고요. hadn't drunk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데
주절의 끝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I could sleep, have slept well now 나오네요. 그죠?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 다시 한번 얘도 혼합 가정법이구나. 정답은 뭘로 하면 되겠니? could sleep 가야겠죠. 여기는 가정법 과거 모양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혼합 가정법. 그 다음에 해석을 잠깐 해보면 내가 뭐 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에 그렇게나 많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I could sleep well now. 내가 지금은 잠을 잘 잘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죠. 이걸 좀 다시 한번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커피를 아침에 너무 많이 마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잠을 잘 수 없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4번 갑시다.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I would do the same thing. 원래 내가 똑같이 할 건데 would do 보이시죠? 힌트예요. 얘는 보면 뭐지?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주절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ow나 still, today 단어는 없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 아니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하면 되겠니? 가정법 과거 모양대로 맞춰줘야 되겠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뭘로만 쓴다고 배웠으니까 were로만 쓴다고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자, if I were in your shoes. 쌤이 아까 얘기했죠? shoes는 무슨 뜻하고 똑같다? position 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발이 아닙니다. 입장이에요.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자, 만약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거예요. shoe 해도 되고 shoes 해도 돼요. 이왕이면 shoe를 쓰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이 뜻이죠. 다 됐나요? 가족고 과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5번 갑시다. 자, 5번 가시면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if I knew 나왔죠. if 보이실 거고요. knew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눈치를 빨리 챘습니다. 자, 그럼 공식대로 가면 되겠죠. 정답 뭘까요? trouble 써야겠죠? would trouble. 자, 내가 how to drive 운전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I'll travel all over the country by car. 내가 차로 그 나라 전역을 여행했을 텐데 그건데 가족국 과거 공식대로 일단 갔죠. 우리가 가족국 과거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 사실에서는 나는 운전하는 법을 모르죠. 모르니까 차로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 6번 문제. 자, if we applied, had applied for, apply for는 어디 신청하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pply for admission 나왔는데 그 대학 입학을 신청, 허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would have passed 나왔어요. 이 부분을 보면 뭐가 떠오른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떠올랐다면 정답 푸는 거 어렵지 않겠죠? 얘죠? 맞춰줘야 되니까. 만약 그가 그 대학 시험에, 대학 입학에 지원했었더라면 이거예요. apply for는 어디 신청하다, 지원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가 그 대학 입학을 지원했더라면 그가 그 입학 시험이죠. admission test니까 그 입학 시험에 통과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 부분 could have pp는 이런 일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그가 그 입학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거죠. 그죠? 못한 거죠. 왜?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지원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원도 안 했는데 통과도 못 했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내용을 좀 살짝 정리해 보시면 현재나 혹은 미래를 가정한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게 뭐다? 그때는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더라. 이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불렀던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과거 시제를 썼다.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if 주어 다음에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썼다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고요. 됐죠?
이번엔 현재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가정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쓴다?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주어, 우리가 배웠던 had, pp 모양을 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쓴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이해해 보시면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건 현재 또는 미래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고요. 반대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 다음에 if 주어 had pp를 쓴다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뜻하는 시간은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if I were you 혹은 if I were in your position, if I were in your shoe 하면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의 입장이거나 내가 너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내가 현재 너의 입장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약간 if I knew it. 생각해봐. if I knew it.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했으면 내가 알아서 몰랐어? 몰랐던 거야. 난 모르는 거야. 알겠죠? 자, 밑에 문제 있죠? 요것도 좀 풀어보세요. 바로바로. 자, 금방 되죠? 같이 가볼까요? 힌트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어디 있지? 여기 could see, if, 그 다음 toward 이렇게요.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가정법 뭐죠? 가정법 과거죠. 물론 가정법, 직설법 문제로 냈지만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가정법 과거죠. I haven't been to Spain. 나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본 적이 없다죠. If I tour Spain, 내가 만약 스페인을 여행한다면 I could see a bullfight. 내가 그 황소 싸움이죠. 소싸움. 이 소싸움 경기를 봤을 텐데 이거죠. 가지 않았으니까 못 본 거겠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f you don't have spare bed 나왔는데 if 다음에 무슨 동사 썼어요? 현재 시제 동사 쓴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 동사를 썼다라는 건 우리가 뭘 뜻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무슨 if다? 시조부 혹은 조건절 if다라고 했어요. 조건절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시조부라고 불러도 됩니다. 같은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주절의 특징은 뭐라고 했지? 바로 미래, 시제. 기억하시면? 여기 미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직설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걸 시조부 혹은 조건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건절 우리 공식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if 주어 그 다음에 뭐가 특징이었지? 이 자리에는 현재 시제 동사를 써야 되고요. 절대로 미래 동사는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좀 이따 체크 한번 하시고 주절의 모양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주절의 모양을 기억해 보시면 뭐였다? will, can, may, should, mus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그림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였죠? please라는 말은 생략이 될 수도 있으니까 please 뒤에 누굴 썼다? 한 번 더 동사 원형을 쓰는 그림 명령문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게 바로 조건절이었습니다. 기억하죠? 자, 이렇게 여기 주절의 시제를 먼저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주절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절대로 미래를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죠? 보이세요? 그럼 don't have가 맞는 것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면 틀리겠어요? 뭐 예를 들면 will not have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spare bed는 여분의 침대라고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 만약 너가 여분의 침대가 없다면 I will sleep on the sofa. 내가 소파에서 잘게. 이거죠.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9번부터 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자, 9번, 10번도 가정법, 뭐 직설법 쓰실 때 이게 가정법이면 가정법 뭔지 뭐 이렇게 같이 쓰시면 돼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방금 했던 부분이 또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또 빠르게 확인해 보면 if 나왔고요. 여기 clears 보이죠? 무슨 시제 왔다 얘들아? 그렇지. 현재 시제 동사가 왔다라는 건 이 if 이름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조건절이구나. 혹은 시조부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모양은 무슨 동사가 돼야 되죠? 미래 시제처럼 동사가 생겨야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미래를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would go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그럼 would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겠어요? will go로 바꿨어야겠죠. 만약 날씨가 맑았다면 만약 날씨가 맑으면 우리가 산책하러 갈 거야 이거죠. 이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날씨가 맑으면 우리 산책하러 갈 거야 이거죠. 조건절 혹은 시조부를 썼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if가 나왔는데 문제로 나왔으니까 주절을 먼저 확인해 보면 wouldn't have met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럼 이거 뭐라 부르지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고 배웠으니까 우리 공식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떻게 쓰면 되겠니? 어떻게 쓸까요? 서인아? hadn't 끝까지 go 그렇죠. If Jake hadn't go 맞아. hadn't go to the party 맞아. 지금 보시면 앞문장 살짝 볼까요? 여기만 잠깐 봐봐. 만약 제이크가 뭐 하지 않았다면 파티에 가지 않았다면이라고 얘기했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뭐 할 때 쓴다고 했다 다시 한번.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과거 사실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제이크가 뭐 했대? 파티에 갔대잖아. 파티에 가서 다이앤을 만났대요.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뭐다? 한 번 더.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면 안 됩니다. 써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라고 한 번 더 써주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그래서 제이크가 파티에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직설법, 우리가 배웠던 조건절, 시조부라고 불렀던 것들은 if 주어 다음에 is를 쓰거나 혹은 was를 쓰거나 had been을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현재 시제 동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를 쓰지 않아요. 적절한 동사가 바로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조동사의 과거는 절대로 죽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쓸 거면 will을 쓴다는 거지 would는 못 쓴다 이런 얘기야. can을 쓸 거지 could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이라고 한다는 거는 자 보시면 were 됐죠? were를 쓴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was를 이 자리에 쓸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어떤 동사예요? 과거 동사를 썼죠. 자 다시 얘기를 보면 얘는 과거 동사를 썼고요. 얘는 had pp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가정법 과거.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큼지막하게 보면 직설법이라고 불렀던 게 있었고 가정법이라고 불렀던 게 있었던 거죠. 기억하시죠? 얘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 얘는 가능성이 없다. 됐죠? 간단하게 계속해서 정리 한번 하시고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거예요. 얘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도 이 부분이 포인트를 잘 등장해요. 다시 한번 여기는 will,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will, can, may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에는 누굴 쓴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would, could, might 이런 거 쓴다는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다음 페이지. 밑에 문제 또 있으시죠? 문제 가봅시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가보면 색칠 한번 해볼까요? Had I known. Had I known. 도치되어 있죠? 자, 여기 도치되어 있네 라고 한번 써봤고요. 앞에 뭐가 생략된 그림이에요? 그럼 if가 생략됐겠죠. 써보고 나니까 얘는 가정법 뭐처럼 보여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이죠? If I had pp니까요. 그럼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대로 써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공식대로 먼저 기억해보면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그대로 돼 있나요? 괜찮죠? 그럼 맞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 도치가 안 됐으면 틀린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Had I known you were coming 나왔는데 가로치고 닫아버릴게요. 명사절이니까. 만약 너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 뭐뭐라는 사실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know 뒤에는. 그래서 너가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Would have made a bigger cake. 내가 더 큰 케이크를 만들었을 텐데 그럼 과거에 더 큰 케이크 안 만들었죠.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나는 너가 오는지 몰랐다. 이거야. 몰랐어. 이거야. 몰랐으니까 안 만든 거야. 왔으면 내가 알았으면 만들었겠지. 몰랐으니까 안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Should you experience any problems in the future? 나왔는데 중요한 특징은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죠? 물음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생략되어 있다? if가 생략되어 있다. if 생략됐으니까 도치 일어난 거겠죠. 보니까 누구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조동사인 should하고 you의 위치가 바뀌어 있던 거죠, 원래. 기억하시죠? should 해석 어떻게 한다?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자, 앞으로, 미래에, 라는데 앞으로도 괜찮아, in the future. 앞으로 어떤 문제라도 겪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문제라도 겪게 된다면요. 자, please contact us anytime. 언제든 우리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도치되어 있기도 하고. 맞죠? 이 문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맞았다. 명령문은 미래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13번 가봅시다. 자, 13번은 어때요? I were rich, I would build a new house for my family 나왔는데 이대로 한번 써보면 얘가 주어야 동사야. 그죠? 주어야 동사야. 문장 몇 개 나왔죠? 자, 다시 이렇게 그어볼게요. 큼지막하게.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들아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마무리가 되면 이 문장은 틀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돼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 설명 쓰시면 돼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틀린 이유도 정확하게 한 번은 기억을 합시다. 자, 왜 안 된다 한 번 더?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도치돼 있잖아요. 자, 얘는 맞대. 이건 맞대잖아. 이것도 문장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이 좀 다르지? 왜 달라? 얘는 뒤집어져 있잖아. 도치돼 있잖아. 도치돼 있다라는 건 뭐다? 요 앞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문장이 두 개가 되더라도 괜찮죠. 그리고 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t를 내는 거라니까 도치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는 왜 안 된다고 했지?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틀린다고 했지만 얘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자, 다시 올라가 보면 I were rich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얘를 뒤집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were I rich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뒤에 보시면 would build가 나왔으니까 아, 얘가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눈치를 챈 거잖아. 자, were I rich 내가 부자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 새 집을 지을 텐데 이걸 텐데 내가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한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된 거죠.
다 되셨어요?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할만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밑에 한눈에 쏙 다시 한번 보시면 if가 생략되면 다시 한번 얘들아 if가 생략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그 말을 한 번 더 쓸까요?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 쓰시면 돼요. 접속사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림만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볼게요. 한 번 더. if 주어 그 다음 여기 were 그죠? 요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도치하면 어떻게 된다? were 아까 썼으니까 were 주어 그 다음 뭐 보어 같은 거 뭔가 나올 거예요. 그지? 뭐 뭔가 나올 거예요. 그냥 끝나진 않아요. 뭔가 나와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뭔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배운 거 if 주어 그 다음 뭐 나왔나? had pp 이 상태에서도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날 거니까 이것도 도치한 거 만들어 보면 한 번 더 had 아이고 주어인데 had 주어 pp 도치되어 있죠? 주절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if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그려보면 if 주어 우리 should 배웠죠?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그림 배웠고요. 이거 나오면 우리 해석이 뭐였죠?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배웠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if를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하고 나면 도치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면 마무리 should 주어 뒤에 동사 원형 쓰고요. 이렇게 컴마 찍겠죠. 도치되어 있죠. 이렇게 둘이 조동사랑 해석은 동일하게 갑니다.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도치됐다는 모양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돼요. if 생략하면 도치되어 있구나. if 생략하면 둘이 바뀌어 있구나. if 생략하면 바뀌어 있구나. 정리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할만하시죠? 다 되었나요?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다 정리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짧게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좀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if절에 should가 오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어요. 이미 봤죠. 자, should가 온다는 건 색칠하시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얘기예요. 희박한 정도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should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근데 should라는 건요. 여기 맞아 갈게요. should 색칠하세요. 주절의 명령문 색칠. 얘는 특징이 주절에 명령문이 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의문문도 좀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용으로 기억해보면 만약 혹시라도 글을 얻겠지만 너가 걔를 만나면 그한테 내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의문문이 잘 등장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럴 리 없겠지. 혹시라도 네가 그를 만나게 되면 나한테 연락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명령문 뭐 명령이라고 해서 please 붙여도 돼요. 그것도 명령문 맞아요. 그래서 명령문을 쓰거나 혹은 의문문의 형태가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다? should일 때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should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가 뭐뭐 한다면 나한테 연락해 하거나 혹시라도 너가 뭐뭐 하면 나한테 뭐뭐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더 볼 거고요. 여기 예문 봅시다. If you should finish today. 너가 오늘 그럴 리 없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이라고 써있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너가 오늘 끝내게 되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너가 오늘 끝낸다면 그러면 give me a ring. 나에게 전화 줘. 이거예요. 전제를 까는 거죠. 어떤 전제?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럴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인데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공손한 편이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요. 혹시라도 오늘 끝내주시면 전화 좀 주세요. 이런 의미야.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공손하게 까는 겁니다. 밑으로 내 자신을 내리 까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끝내주시면 이런 마인드예요. 알겠죠? 끝내주시면 오늘 나한테 전화 좀 주세요. 이거예요.
여기다 이왕이면 please 붙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please give me a call 이렇게 쓰면 아주 완벽한 문장이 돼요. 굉장히 정중하게 자기를 낮춰서 부탁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만약에 너 축구 좋아하지? 야구인가? 야구장을 갔는데 너가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면 매우 고마울 것 같아 라고 쓸 때 그냥 if you move 하는 것보단 you should를 쓰는 게 좋아요. 죄송한데요. 혹시라도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제가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때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should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의 차리면서 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should예요. 자, should는 알겠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were to는 뭐냐 이거야, 얘는요, 선생님 써볼게요. 얘는 뭘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모양부터 정리해봐. if, 주어, 그 다음에 주어가 뭐가 왔든 were를 써요. 그냥 were 혼자 아닌 거 아니고 were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생긴 모양이 이래요. 이걸 쓰면, 얘들아, 이건 뭐냐면, 불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끝나요.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If the sun인데 were to rise 해 어디서 뜨지? 동쪽이야 서쪽이야? 헷갈리면 안 돼. 동쪽에서 뜨는 거잖아.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이렇게 써봤어요 쌤이. 그럼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게 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쓰는 거야. 야,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네, 건방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랑 사귈 마음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were to 동사원형은 뭘 때 쓰는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불가능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불가능이야, 얘는. 알겠지? 책에서는 뭐 희박하다는 느낌을 줬지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문에서도 확인해 봅시다. 어떤 느낌인가? 자, 밑에 문장을 좀 보시면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다시 젊어지면 가능해요? 현재 과학기술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또 봐봐요. If you were to move over a little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느낌을 좀 살려봐. 야, 너가 옆으로 조금만 불가능인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는데 너가 조금만 비켜주면 그러면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우리가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때 should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if you should move over a little 해도 돼요. 근데 should를 쓰는 것보다 were to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야,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너가 조금만 해주면. 그러니까 should를 쓰는 것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럽네. 자, were to는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공손한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왜냐면 되게 비굴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 조금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이 어떠냐면 좀 비굴해요. 내 자신 너무 비굴하게 비참하게 만들면서까지 내가 안 지나가고 말지. 그치?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 그래서 차라리 쓸 거라면 should가 낫다고 난 봐요. 그래서 if you should move over a little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지만 were to should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맞는 표현이긴 한데 느낌은 좀 그래. 느낌은 좀 비굴해. 근데 여기서는 매우 공손한 요청이다, 공손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맞는 표현이긴 해요. 아시겠죠? 근데 엄청 시끄럽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were to는 쌤 아까 뭐라고 정리했죠? 불가능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물론 공손한 요청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가능으로 먼저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